안녕하세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 입찰과 신용평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업 신용평가 방법론에 이어서 오늘 시간은 신용평가 등급 산정과 전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전 시간에도 보셨죠? 이게 이제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평가 등급 단계별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 선 아래로 되어 있는 트리플 C 이 구간들은 여러분들이 평가 등급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에서 최저점, 즉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 의뢰를 한다고 하면 각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입찰을 볼 수 있는 최저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보통 상개년 재무제표가 이제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이 상개년 재무제표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입찰을 보셔서 기본적으로 경영상태 평가에서 가점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각 신용평가 회사는 일단 최소한 싱글 B- 이상의 등급은 부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 등급을 안 줘요. 이거는 혹시라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나올 수 있는 신용평가 등급이 싱글 B-에서 더블 B 플러스 이 단계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각 신용평가 등급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 세 단계를 부기를 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용평가 등급 확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규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조달청 계약 예규 규정이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때부터 업체들은 평가 등급이 완료되면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의 신용평가기관, 즉 신용평가 회사에서 무조건 의무 전송토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가장 최근에 산정된 신용평가 등급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복수의 신용평가 회사에서 각각 신용평가를 의뢰를 해서 평가 등급을 받는 경우예요. 이제 막 입찰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대부분 이제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두세 군데씩 받아요. 평가 회사별로.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가장 좋은 평가 등급을 뽑아서 이제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회사채, 기업보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각각 존재해요.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 업체라고 하면 이거는 주로 대기업 아니면 외관법인, 그러니까 규모가 매출 100억 원 이상이 넘어가는 대부분 큰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은 복수의 신용평가 회사에서 각각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예요. 중요한 거는 일단 뭘까요? 가장 높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자, 지금 맨 처음에 일단 가장 최근에 신용평가 등급을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더블 B 제로가 나왔어요. 하지만 B라고 하는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더블 B 제로를 받고 나서 나 이 등급으로 만족을 못하겠어 해서 다시 산정을 했는데 이게 더블 B 제로나 더블 B 플러스가 나왔으면은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더블 B 마이너스로 등급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신용평가회사는 등급이 산정이 되면, 평가 등급이 완료가 되면 무조건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신용평가 회사들의 입장에서도 참 입장이 난처해지고 민원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 신용평가 회사들마다 신용평가 등급을 산정을 해서 확정하기 전에 미리 확인 전화를 해요. 이러이러한 등급이 나왔는데 이 등급을 산정해서 확정하시겠습니까? 발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면은 발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오케이 하지 않으면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이 기준을, 이 관련 기준을 어기지 않으면서 또한 평가를 의뢰했던 업체들에게 가장 피해가 없게끔 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최선의 방안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기업 시험평가 등급서를 이제 살펴볼게요. 지금 이거는 SCI 이제 평가정보에서 예전에 발급됐던 화면들인데, 보통 이렇게 크게 이제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1번 요 부분이 이제 기업 평가를 의뢰했던 업체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가 등급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평가 등급서의 어떤 재무결산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구간이에요. 자, 여기 나오죠? 이걸 저희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몰라서 여기 필요한 이제 업체들 명은 제가 좀 다 그 남색으로 제가 다 의명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등급은 유효기간 산정일로부터 1년이에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 등급의 확인, 도달장 전송 확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등급 확인서가 있어요. 참고로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신용평가 회사에 회원 가입하시고 평가를 의뢰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평가 진행 상황, 평가 완료 후에 그 모든 걸 이제 확인하는 그 사이트예요. 그 화면입니다. 예전에는 이 등급 확인서를 조회를 해서 출력을 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의무 전송이기 때문에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제 등급 전송 보기 확인을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조달청에 전송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 이력을 조회를 해보면, 등급 평가에는 2014년 10월 23일 날 이게 평가 등급이 나왔고요. 등급 만료일은 2015년 6월 30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혹시라도 지금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 평가 등급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1년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재무결산 기준일이 2014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Q&A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